정말 이 사건 보시면요. 우리 사회에 정말 이게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월요일 밤에 서울 노원경찰서 마약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 택배 기사의 신고였는데요. 배달하려는 물건이 좀 이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출동해서 그 물건을 확인해 보는데 테이프로 약간 밀봉된 그 쇼핑백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코과자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이걸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요. 네. 지금 탁탁거리는 게 왠지 초코파이가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초코과자는 여러분 뭐 많이 드시지만 간식으로도 이게 탁탁탁탁 상자를 흔들었을 때 탁탁탁탁 소리가 안 나잖아요. 김희 프로파일러님. 네, 그냥 투두두둑 소리가 났겠죠. 그렇죠, 네. 딱 열었더니 과자는 있었습니다. 아하. 초코과자 근데 2개 하고요. 네. 필로폰 주사기가 세상에. 4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5g의 필로폰이 있었는데 네. 0.03g이 이제 네. 1회 분량이니까 한 50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딱 바로 저건 가버려요 지금. 네, 진짜로. 그래서 저걸 딱 확인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또 이제 택배를 시키는 사람이 피의자가 있겠죠. 네. 아니 왜 안 오나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딱 전화를 끄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검거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정말 이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뭔가 이 퀵 서비스 배달원 이분의 이 촉이 일단 뛰어난 거예요. 뭔가 초코과자가 평소 초코과자가 같지 않아요. 라고 이 신고가 된 거죠. 이인철 변호사님, 체포작전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했다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인기 상영한 영화 극한직업 혹시 보셨나요? 네. 극한직에 보면 강력반 형사들이 이제 치킨집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치킨을 배달하면서 마약을 배달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퀵서비스 배달은 경찰이 퀵서비스 배달으로 위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왜 빨리 배달이 안 옵니까? 그래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노상으로 유인한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검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초코과자는 없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검거를 했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다라고 해서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마약이더라. 이런 택배 기사 옷이 있잖아요. 경찰관이 갈아입고 이제 갔죠, 현장으로.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늦어지고 그러니까 좀 독촉하고 왜 그러냐 막 의심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경찰관이 같은 차에 타가지고 가면서 지연된다, 시간이 좀 지연된다, 뭐 차가 밀린다, 뭐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상황을 만들어갔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는 그 변장한다고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맞는 그 연출을 좀 하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공항이나 어떤 그 행사장 가야 되는 부분이면은 그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산 사람보다도 판 사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검거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경찰분들 노고가 참 대단하십니다. 그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퀵 서비스 배달원 옷으로 갈아입었다는데 이건 혹시 법적으로는 뭐 걸리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건 위장 수사인데요. 뭐 보통 구별하실 때 함정 수사에 대해서 그건 불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함정 수사 같은 경우는 범행의 의지가 없었을 때 그것을 뭐 유발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꼬드겨서 했을 때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요. 네. 그렇게 해서 범행을 발생하게 하는 건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 이미 범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어떤 검거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네. 정말로 경찰분들이요 그 순간 그 촉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약 사범이 왜 빨리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더 늦어지면요 의심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자, 이 마약 사범 이 경찰의 기지로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약 사범이요. 마약 거래 혐의를 인정을 했죠.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던 거.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정과상으로는 이 마약과 관련된 것을 처음 구매한 것으로 보여요. 아하. 하지만 마약과 관련돼서 정가만 없을 뿐이지 혹시 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경찰이 향후에 이런 것도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 구매 수수거든요. 근데 네. 이것에 더해서 마약은 항상 조직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네. 지금 앞서 경찰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마약 사범도 검거한 것도 중요했지만 이 사람한테 마약 공급책 상선을 잡는 걸 지금 중요시합니다 지금.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으로 이 마약에 대해서 지금 초범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접촉하게 됐고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됐는지가 첫 번째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단 이 사람과 연락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조금씩 공급책을 아마 쫓아가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계좌 같은 거 입금은 어떻게 했고 돈은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이걸 보면요. 우리 사회에 마약이 정말 보세요. 퀵 서비스로 배달해서 지금 마약을 사고 팔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광고, SNS 강국이 된 만큼 그만큼 마약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마약은요, 한 번 접하면 정말 평생 갑니다. 태어날 수 없잖아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약을 처벌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약 공급책, 이 조직 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이 마약 투약자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더 그럴 중요하다고 수 있겠네요, 생각합니다. 진짜로. 자,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지금 마약 청정국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